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합격의 법학원, 우리 PSAT 수강생 여러분, 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모두 마찬가지죠? 예,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PSAT 이번 시간 이제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이어서 주요 단어의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반복하지만 이 본 강좌는 아주 PSAT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중에 기초, 기본 강좌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최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는 강의가 되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강의가 나중에 업데이트 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0개 강좌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을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개의 어떤 주요 단어를 이제 뭐 확인해 볼 건데요. 19번째 뭡니까? 판단의 범위 중에 제시된 주요 항목 중, 뭐 전체 항목 중, 기타 항목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번째는 뭡니까? 판단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21번째 판단 범위의 확정, 각각 총, 전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22번째 특정 연도 또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가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수 자료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단원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23번째 최소한 얼마다 최대한 얼마다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째인데요. 판단의 범위, 제시된 주요 항목 중 또는 전체 항목 중 기타 항목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표는 2019년 지역별 지방세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나오고요.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한 줄의 표가 길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역이 2번 나왔죠. 지방세도 당연히 2번 나왔고 해서 서울, 대전까지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마지막 전국이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이 선택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서울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100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100만이니까 어떻게 되면 뭐 10억 뭐 이렇게 되겠죠. 10억 2,5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많네. 오케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시된 지역의 합을 다 더해봤더니 우리 교재는 살짝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수치가 맞습니다. 5,925가 나옵니다. 다 합해보면. 근데 전국이 만이래요. 만. 그럼 나머지는 4,075라는 숫자가 남죠? 4,075라는 숫자가 남죠. 그러면은 어떤 지역, 제3의 지역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곳이 지방세 수입이 2,000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2,000까지 아니라도 1,100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아니 서울보다 지방세 수입이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항상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제시된 지역 중 지방세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에랑 뭐가 다릅니까? 앞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는 제시된 지역 중이라고 나오면 제시된 지역은 뭡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이게 제시된 지역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11개? 예, 그렇죠. 이 중에서는 가장 많다. 이건 맞는 거죠.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전국이 있잖아요. 예, 전국을 넣으면 안 되죠. 전국은 무조건 다 이기죠. 예, 이건 반칙이죠. 예. 제시된 항목이라고 했을 때 전국까지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국은 그냥 합계를 나타낸 것 뿐이고요. 제시된 항목이란 서울부터 제주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중에선 서울이 제일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인지 제시된 지역인지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판단의 범위인데요. 조사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왕왕 등장합니다. 예를 볼까요? 표 연도별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 6, 7, 8년도에 자료가 나옵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고요. 수입과 수출에서 수입액과 변화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나라의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많았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 빈칸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화폭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변화폭은 어떻게 해서 B 빼기 기라고 했죠. 그럼 기가 항상 옛날 기준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옛날 기준을 보셔도 돼요. 그럼 기가 기억이 되는 거고 B는 비교연도 2,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니까 40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네 그래서 기억이 뭐가 돼야 됩니까? 2,400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바꿔주면은 계산하실 수 있죠. 네, 2,400. 그래서 3,000 수출액 3,000보다 뭐 많다? 뭐가? 수입액이 많다? 수입액이 2,400인데 수입액이 잘 보셔죠. 이게 주어를 잘 보셔. 수입액이 많다? 뭐가 많아요? 적지. 적지.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옵니까? 2017년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수입액 변화폭은 2017년 전년 대비 변화폭이라는 건 여기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전년 대비죠. 연도별 단위니까. 변화폭은 니은을 말하는 거죠. 전년 대비 수출액의 변화폭과 동일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은 이 기준 연도를 알아야겠죠? 네. 구해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수입액의 변화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교 2017년과 기준 2018년, 16년의 값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800, 800만큼 감소했네요. 수출액의 변화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디귿을 먼저 구해야겠죠?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5년부터 300만큼 증가했네요. 더해주니까 3,3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러면은 비교연도 2,500에서 기준연도 3,300을 빼주면 역시 마이너스 800해서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800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비기 기억하시고 비 빼기 기는 폭, 변화폭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비 빼기 폭도 역시 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 플러스 폭은 하면은 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디귿 구한 거잖아요. 기준 과거 3,000 폭이 300 더해서 디귿이 비교연도 3,300이 나왔다. 그 다음에 디귿은 다시 이 2,500에 대한 기준 연도가 되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비기 이것만 잘 외우시면은 변화폭, 변화율 문제는 다 이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는 거죠. 99%. 그래서 폭이 나왔으니까 요 위에 분자만 비 빼기 기. 전혀 어렵지 않다.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 칼을 가지고 다 쓸어버리겠어. 우리 중식요리가 그렇죠? 중식요리는 큰 칼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하잖아요. 좋은 거죠. 이 칼 젓갈 쓰려면 피곤합니다. 세 번, 조사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입액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7년이다. 2017년에 수입액이 가장 적었어? 2천. 가장 적네? 그러면 안 되죠. 기업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은 비기 폭이 400 빼주면은 눈으로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쵸 2400입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적은 때는 2000일 수 있는데 아하 여기에 함정이 있었네요. 함정이 있었네요. 뭡니까? 2014년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폭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도까지 우리가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2,400이 나오고 2014년은 2,000이 된다는 거죠. 2,000이. 예. 변화폭이 나왔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2014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에 뭡니까? 2,000이기 때문에 2017과 동률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가장이란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가장이란 말을 쓸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X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째입니다. 판단 범위 확정입니다. 각각 총 전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보시죠. 20대, 30대 성별 업무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20대, 30대 성별 업무 만족도는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오케이. 뭐가 차이입니까? 각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를까요? 엄청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20대에서 30대 표가 만약에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했을 때 남성, 여성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남성이 뭐 50이고 업무 만족도가 그다음에 여성이 40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30대는 남성이 60이고 여성이 50이다. 그러면은 각각 높죠? 각각 높죠? 그다음에 전체로 봤을 때도 110, 90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30대에서는 여성이 30이고 남성의 만족도가 30이고 20대에서는 몇을 할까요? 80이다?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남성이 높아요. 20대, 40대 전체로 봤을 때는 남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1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은 맞습니다. 20, 30대 전체를 봤을 때는 높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각각을 봤을 때는 높은데 얘는 낮잖아요. 요건 2번이 되는 것은 2번은 틀린 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각이 없어도 각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각각이 없는데 각각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20, 30대 이렇게 나오면은 20대, 30대를 각각 생각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이란 말이 나올 때만 각각 판단하시는 거고 아닌 경우는 전체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예, 표현만 자꾸 익숙해지시고 실수하지 않고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째입니다. 특정 연도 또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가공된 자료, 지수 자료라고 하는데요. 예, 보시죠. 이제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 램 가격의 지수인데 월별로 가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보면 되는데 가끔 그런 거 있죠. 그냥 변화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아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가 지수는 언제 기준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제가 잘 모릅니다. 주식을. 근데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는 분 있죠. 제가 알기로는 1980년이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1980년. 왜 여기가 기준일까요? 이때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때 주식을 그냥 100이라고 따진 거예요. 100이라고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000이다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때에 비해서 뭐 20배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2018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기준 아주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냥 뭐 작년에 비해서 20% 늘어났다. 뭐 전에 비해서 뭐 작년에 비해서 3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기준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100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 이거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100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망한다고 하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죠. 근데 80년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주가 지수 2000이다 그러면은 2000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80년에 비해서 20배 정도는 성장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20년 만에 20배를 성장했다는 건 여러분 20년 여러분이 20살부터 만약 일을 시작해서 40까지 했는데 여러분 재산이 20배가 됐다.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예.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긴 기간을 원래는 따질 때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짧은 기간으로 가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1월의 가격을 100이라고 놨을 때 2월은
얼만큼? 20%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20. 그렇죠? 3월은 2월을 기준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 지수라는 건 항상 기준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50% 늘어났기 때문에 150. 그렇죠? 또 3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일종의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변화율은 대부분 전 기간을 기준으로 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점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2월 같은 경우에 24,000, 2만으로 나눠 2만분의 24,000 곱하기 100 해서 120, 20% 증가다. 그러니까 그냥 비율 계산하고 똑같은데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월은 1월에 비해 가격 지수로는 20만큼 많다. 그래서 20%라고 단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변화율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수를 만든 거니까 특별히 가격 지수로는 20만큼 늘어났다. 그 다음에 증가율로는 20%다. 뭐로부터? 1월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하고 3월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2월하고 3월은 가격 지수로 30만큼 늘어났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가격 지수라는 걸 그래서 만든 건데요. 비교하기 쉽게 하려고. 주가 지수도 2000에서 2200이 됐다가 200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근데 증가율로는 25%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격 지수는 30만큼 늘어났으면 증가율도 30% 증가해야 되는데 왜 25%냐? 이게 바로 지수와 변화율의 차이인데 지수는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30만큼 차이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증가율은 얘 둘만 보는 거잖아요. 증가율은. 지수랑 증가율은 다른 거예요. 얘 둘만 보면은 기비기 기준이 120, 그렇죠? 비교가 150, 그다음에 다시 기준이 120 하면은 120분의 30, 그렇죠? 곱하기 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쿼터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만. 나머지는 변화율과 비슷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기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을 비교할 때 이 지수의 차이와 증가율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고 실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럼 23번 같이 보시죠. 최소한 얼마다, 최대한 얼마다, 최소 교집합의 이야기인데요. 자,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탈모 증상 경험자 현황입니다. 탈모 증상 경험자 현황. 아, 탈모.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유전적인 영향은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탈모는 아니신데 근데 요즘은 뭐 유전적인 거랑 상관없더라고요. 환경 오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잘 알지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유전이 영향이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탈모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탈모가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밑에 예 선택지를 한번 보시죠.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응답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최소 몇 명이냐? 최소. 그냥 몇 명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죠. 최소 몇 명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부모 탈모가 없는 사람이 최대한 탈모가 심한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해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탈모 증상이 심각한 사람 중에 부모의 탈모가 몇 프로냐 이 얘기죠. 부모 탈모가 동그라미인 사람.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X인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뭡니까? 이게 최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부모 탈모가 아닌 경우가
최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탈모가 심각한 그룹 중에서 부모가 탈모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더 정확하게 몇 명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로 들어간다면 몇 명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 탈모가 아닌 사람이 최대로 몇 명 들어가냐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최대가 되면 이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심각한 그룹 안에는 부모가 탈모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탈모이면서 아니기도 하면서 탈모인 듯 아닌 듯한 중간에 무엇이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흑백이에요. 여기 흑백 논리예요. 부모가 탈모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합쳐서 심각한 그룹이 된다는 거죠. 물론 심각하지 않은 그룹도 마찬가지고 합쳐 있는데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 그러면은 두 가지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탈모가 없는 사람이 이 심각한 그룹 안에서 최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거죠. 그래서 심각한 그룹은 150명인데 부모가 탈모가 아닌 사람이 최대로 들어간다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93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93명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57명이 바로 여기서 말한 최소한의 인원, 부모가 탈모이면서 심각한 그룹에 속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보는 거죠. 두 번째,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로 들어갔다면 부모가 탈모인 동그라미인 사람이 이게 동그라미 X 심각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심 X라고 할까요? 복잡하네. 예. 반대로 여기에 최소가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 X라는 그룹도 역시 심 X라는 그룹도 부모 탈모인 그룹과 아닌 그룹인데 여기 최소가 들어가면 여기는 최대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X는 최소일 거고요. 그럼 여기에 심각하지 않은 그룹에 부모가 탈모가 있는 사람이 최대로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심각하지 않은 그룹은 179명인데 179명 중에 부모가 탈모인 거를 최대한 꾹꾹 다 채워넣어 봤어요. 최대한 채워넣어 봤어.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진 겁니까? 이 심각하지 않은 컵이라는 게 있는데 심각하지 않은 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부모가 탈모인 거를 꽉꽉 밀어 넣어요. 막 밀어 넣어 있더니 차다 어디까지 찬다? 이 끝에까지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예요. 왜요? 이게 더 많거든요. 이 우유가 236만큼인데 이 컵은 179만 들어갈 수 있는 컵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어 넘칠 때까지 부었더니 다 차고 넘쳐버렸어. 넘친 게 얼마다? 57이다. 넘친 게 57이다. 그럼 이 57은 어디 넣어야 돼? 다른 컵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57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가 탈모인 그룹이 가장 적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탈모가 아닌 그룹이 가장 많으면 되는 거죠. 숫자가. 그리고 아니면은 심하지 않은 그룹에다가 부모가 탈모인 것을 최대한 많이 꾸겨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컵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컵에 공기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부으면 되죠. 물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부으면 컵에서 공기는 최소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자료 해석, PSAT 자료 해석 5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예제 문제로 주어진 연습 문제로 주어진 걸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부분들은 다시 동영상 돌리면서 한 번씩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